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기소개 좀 간단하게 해주세요. 네, 반갑습니다. 창원에서 20살부터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있는 허룡라고 합니다. 창원에서 20살부터 트레이너 활동을 하고 계시다고요? 네, 그러면 지금 몇 년째 하고 계신 거예요? 07년도부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몇 년 경력이? 15년 이상 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완전 중견인데, 그죠? 예, 그러면 이제, 트레이너 하시면서 또 유튜버이시기도 하잖아요. 네, 예, 정말 열심히 800개가 넘는 영상을 올리셨던데, 자, 그 본인 채널 소개 좀 해주세요. 건강을 이야기하는 트레이너 채널을 운영하고 있으며 예, 건강을 접하는 분들에게 헬스 쪽으로 전할 수 있는 정보랑 꿀팁을 전하는 채널이기도 하고 네. 제가 또 취미로 팔씨름 활동을 하다 보니까 예. 그 팔씨름 활동에 대한 모임이나 대회 같은 경우를 영상으로 기록 남기는 경우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또 제가 또 이것저것 자기 개발을 좋아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에게 전할 수 있는 스토리를 또 전할 수 있으면 영상으로 남겼으면 해서 이렇게 다양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야기하는 트레이닝님 채널을 보면 어떤 게 도움이 될까요? 일단은 헬스장 처음 올렸을 때 네네. 운동을 어떻게 하면 도움이 되는지 또 처음에 딱 접하시게 되면 기구를 아무렇게나 사용하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렇죠. 효율적으로 하는 방법이 어떤지 그리고 집에서도 할 수 있는 홈 트레이닝으로 했을 때 네네. 흔히들 다이어트에 많이 신경을 쓰시는데 네. 그에 도움이 되는 무릎 이상만 꾸준히 하시면 도움이 확실히 되는 프로그램 같은 것도 소개해드렸고요. 네네. 그리고 꾸준히 이것저것 기록을 남기고 싶어하고 자기 개발을 하기 좋아하기 때문에 다양하게 메시지를 드리고 싶어서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건강이라든지 운동이라든지 또 이런 쪽에 관심, 이거는 뭐 관심이 아니고 전 국민에게 필요한 거죠. 예. 네. 그래서 그런 좋은 꿀팁들을 궁금하신 분은 이야기하는 트레이닝님 채널 한번 방문해서 운동에 많은 도움을 받기를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의 트레이너로서의 본인의 강점은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는 그렇지만은 네. 좀 보기에 편한 이미지라 하더라고요. 네네네. 그래서 일반적인 트레이너분한테는 좀 다가가기 힘든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 네. 회원들은 보통 지나가시게 되면 서스럼 없이 저한테 질문을 해주십니다. 네, 그런 부분도 제가 강점이라고 하다 보니까 또 감사하게 생각해서 예. 또 기본 레슨 회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그런 차이도 없이 네. 기본적인 팁에 대해서 전해드리고 있다 보니까 일반 센터를 다니면서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다 보니까 그런 부분들을 또 좋아하시고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더 찾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뭐 이렇게 프로로 활동하시는 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하지만은 그때그때 물어보시는 거에 따라서 저도 제가 또 공부하고 하면서 또 그때그때 또 알려드리면서 하다 보니까 그 노력하는 모습도 좋아하시고 그런 식으로 계속 성장해 나가는 것 같습니다. 트레이너님의 회원분들은 트레이너님을 어떻게 알고 찾아오시나요? 제가 직접 찾아 나서는 경우도 있고요. 네, 찾아 나서는 건 어떻게 찾아 나서요? 센터에서 일반적인 회원들을 봤을 때 네네. 뭐 잘못 운동하시게 되시는 방법이 있으면 네네. 가셔서 팁을 드리거나 이렇게 하면 효율적입니다라는 기본적인 조언을 해드리면 또 그렇게 이제 바로 상담으로 오는 경우가 있고요. 네네. 또 기존에 레슨을 이용하셨던 분이 또 제가 또 좋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면서 지인분들께 소개를 해주셔서 오시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네, 그렇구나. 혹시 또 채널 보고 오시는 분 안 계시나요? 아무래도 그쪽에 제가 재생 목록에도 예. 이제 또 제가 근무하는 쪽에 관련돼서 또 재생 목록 하나 만들다 보니까 네네. 그쪽을 보고도 문의하시는 분도 계시고요. 네, 요즘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 채널을 운영하다 보니까 이 SNS의 파급력이 정말 상당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본인을 찾아오는 경로가 다양하다. 예.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내가 근무하는 헬스장에 주로 회원들하고 또 구전 효과 뭐 이런 건데 요즘은 이제 다양하게 또 SNS로 인해서 또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니까 또 효과가 더 큰 것 같고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트레이너 분들을 찾을 때 좀 어떤 분들이 나한테 맞을까, 적합할까, 또 어떤 분들이 제대로 나에게 좋은 운동 방법을 알려줄까, 이런 이제 헬린이들한테는 그런 게 되게 고민인데, 트레이너님이 본인이 생각할 때 좋은 트레이너를 찾는 법을 좀 꿀팁을 알려주십시오. 일단은
근처에서 운동하시는 게 제일 효율적이고요. 아, 집 근처에서. 집 근처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등록하시는 게 먼저 1번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거기에서 바로 등록을 하지 마시고요. 네. 네, 거기 가시게 되면 강사분들이 여러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네네. 그럼 일단은 한 달 정도 다녀보시면서 원하는 시간대에 다니시면서 이런 강사분이 있다는 걸 먼저 파악을 하신 상태에서 네. 기본적으로 운동을 모르시다 보니까 그냥 하려고 하시다 보면서 그래도 팁을 전해주실 수 있거나 그럼 이렇게 하면 위험하다는 거를 알려주신 트레이너분들이 계실 거예요. 네네. 그런 분들이 한 번은 좀 부족하고요. 두세 번 정도 이렇게 도움을 주시면 그때 이제 좀 자세하게 물어보셔도 대답을 그곳에서 바로 해주실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고 싶다. 그에 대해서 제가 어떠한 상황이고 이렇게 진행하고 싶다는 것을 자세히 또 알게 되시면 마음적으로 좀 공유해주는 트레이너분이 계실 거예요. 그런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트레이닝을 해나가면 또 오히려 동기부여도 되고 또 지속 가능성이 되어야지 운동을 꾸준하게 해야지 효율적이기 때문에 또 마음을 맞춰서 할 수 있는 트레이너분이 최고이기 때문에 그렇게 진행하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렇죠. 뭐 가끔씩 또 화려한 프로필 그런 거 갖고 또 그것도 중요하겠지만 조금 실속 있게 꼼꼼하게 잘 챙겨보고 나에게 맞는 트레이너님을 고르는 게 중요하다. 네, 좋습니다. 트레이너님들은 면접을 어떻게 보시나요? 혹시 이게 궁금한 게 트레이너님들은 이렇게 이 체력에 운동하는 걸 보고 면접을 실기를 하는지 아니면 그냥 또 서류상으로 하는지 이런 게 궁금해가지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면접을 어떻게 보시나요? 보통 자격사항을 물어보는 곳은 예. 저희 나라에서는 공인 인증된 게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진행하는 생활체육 지도사 보디빌딩 종목에서 지도자를 딴 경우를 어느 트레이너라고 표현하는 경우고요. 네. 그런 기본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서 이제 이론도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실습도 받고 또 헬스장에 나오셔서 진행을 하면서 그 과정을 밟아야지 트레이닝 자격증이 나옵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헬스장에 취직하려고 하면 물론 알바 개념은 어느 부분이든지 다 편하게 뽑고 수습 기간에 거쳐서 하는 경우도 많지만은 정식적인 직원을 고용할 때는 어느 정도 서류의 기본적인 양식을 봅니다. 그래서 그 자격증도 되고 경력이 어떻게 되었는지 따라가지고 기본급과 또 아무래도 트레이너 같은 경우는 인센티브로 이어지는 게 PT에 대한 게 수업으로 지켜야 되는데 그것 같은 경우도 기본적으로 몇 %를 주느냐 트레이너 등급에 따라 가지고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아, 그러면 실기를 하고 이런 건 아니네요? 자격사항에서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그런 과정이 있고요. 아, 이미 이게 이제 그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는 갖췄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렇죠. 기본적인 것까지 생각하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트레이너가 하는 일은 주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일도 있겠지만 또 이런 일도 같이 함께 한다. 그러니까 트레이너가 되고 싶은 분들을 위해서 트레이너가 되면 일상적으로 이런 일들을 한다는 것 좀 알려주십시오. 회원 관리가 기본이겠지만은 회원 관리가 아니더라도 센터 내에서 일어나는 사소한 안전사고라든지 그런 것들 예방도 해야 되는 상황이고 또 회원들 쾌적한 환경을 위해서 기본적인 어느 정도 청소 담당 부분은 기본적인 부분은 해야 되는 상황이고요. 네, 청결 부분은 유지를 해야 되고, 그래서 회원 관리하고 또 PT하고 그다음 청결 부분하고, 안전 관리도 포함이 된다. 이제 어느 센터인지 따라 가지고도 시설 부분이 어느 정도 충당되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지금 근무하는 곳은 커뮤니티 소속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체육관이라든지 아니면 포레스트라든지 이런 운영되는 시설들이 있거든요. 그 시설들에 대해서 기본적인 안전 관리를 한 번씩 또 순찰을 도는 경우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러면 지금 이제 10년 넘게 하셨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러면 기억에 남는 회원 혹시 있으시면 이야기 좀 해주세요. 아무래도 처음으로 레슨을 진행했던 학생인데요. 네네. 저보다는 한 살 차이인 동생이었는데 아무래도 제가 처음으로 일했던 곳에서 그 회원의 소개로 받게 되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PT를 처음 했던 회원이에요. 네네. 그때는 강사 급여로 따지기에는 좀 작은 금액이지만은 저도 처음 레슨하는 시작하는 기준으로 해서 같이 그냥 성장하는 기준으로 페이는 작게 받게 시작을 했는데 그 친구가 아무래도 간단한 루틴들을 자기 혼자 열심히 반복을 하면서 진행을 또 했고 제 레슨 받는 시간에도 꾸준히 참여를 했고 하다 보니까 단기간 내에 그 친구 열정도 가겠지만은 좀 큰 성과가 있었어가지고 다이어트 햄 기준이었는데 석 달 기준으로 18kg를 뺀 기록이 있습니다.
이야, 그 몇 킬로에서 몇 킬로를 빼신 거예요? 그러면? 거의 세 자리 나간 친구 있는데 예. 6개월 후에 측정하니까 80kg가 안 되더라고요. 그럼 네. 세 자리면 100kg. 넘는 상태였고요. 이야, 그건 놀라운 능력인데요. 예. 아, 정말 그거는 좀 보람이 많이 있는 그런 일이다, 그죠? 처음 시작하는 PT인데도 그런 회원님이 되다 보니까 그렇죠. 네. 처음도 네. 되게 기억에 남는데 그 세 자리에서 두 자리 숫자로 체중까지 감량을 했으면 트레이너님도 정말 중요해요. 그 친구분도 그 회원분도 네. 정말 같이 노력을 엄청 했을 것 같아요. 처음 경험이 중요하다 보니까 예. 그렇게 기분 좋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저도 꾸준히 할 수 있는 운동력이 된 것 같고요. 예, 네. 정말 그거는 정말 대단히 박수를 쳐드리고 싶습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PT를 받게 되면 사실 PT라는 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저도 이제 예전에 1년 하다가 말았는데 이게 동기부여가 엄청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하고 싶은 일이 너무 많은데 그 시간에 돈과 또 시간과 체력을 이게 다 해서 와서 꾸준히 받는데 이게 또 즐겁기만 하지 않단 말이에요. 힘들죠. 네, 저도 받아보면 정말 이게 정말 죽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트레이너님들은 항상 그거보다 조금 더 시켜. 그래야 효과가 있다고 하는데 동기부여는 그걸 알면서도 회원님들은 참 꾸준히 하기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동기부여 부분이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어떻게 시키나요? 아무래도 그 당일날이 되면 일단은 먼저 안부를 묻습니다. 아, 안부를요? 컨디션이 어떠신지 네네. 일단 카톡으로 먼저 확인을 하고요. 네네. 그리고 또 사적인 부분에 대한 질문도 조금씩 하고요. 네네. 그러면 컨디션이 어떠신지 그때서 진행을 하고 운동을 이렇게 했어서 그 다음날에 어떠셨는지 또 먼저 묻고요. 예. 그 다음에 또 살짝 기분을 전환시킵니다. 네. 너무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버리면 팬들이 보통 조금 빡시다 표현하시죠. 네, 그러다 보니까 맞아요. 그리고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저랑 또 합이 잘 맞다 보니까 진행하시는 분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일단은 저보고도 꾸준히 하시는 분들은 제가 재밌어서 온다는 분도 있고요. 네네. 그리고 운동도 하다 보니까 체력이 는다는 걸 또 느끼는 예. 게 있어서 그래도 그분들 딴에는 이제 3개월, 6개월, 1년을 지속하면서 뭔가 변화라는 게 초반에 보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거를 또 주변에서 또 얘기를 해주시고 아. 그러다 보니까 만족하시고 저랑도 또 코드가 맞다 보니까 꾸준히 네. 진행을 하실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이렇게 코드도 맞고 그다음에 또 그 중요한 또 효과도 무시를 못해요. 그 효과를 해보고- 아무래도 본인이 느끼기 전에 네네. 다른 분들이 이렇게 말을 해주니까 그러니까 나는 아직 그 정도가 일수가 되지 않았는데 다른 회원분들이 내가 해봤더니 저 트레이너님한테 받아봤더니 효과가 이렇게 나타났어요. 그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또 이번에는 우리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거 살을 빼는 게 힘든지 살을 찌우는 게 더 힘든지 물론 두 부류 다 엄청난 고민이거든요. 그래도 고민이 더 많으신 분들은 살을 빼고 싶은 분들이 우리 사람들이 더 많지만 사실은 살을 찌기가 너무 힘드신 분들도 있어요. 그럼 두 가지 중에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그냥 자신에 대한 체질이라고 해야 될까? 체질도 무시 못해요. 그리고 꾸준하게 생활했던 이력에 대해서 네. 많은 분들이 근력을 증진해서 올리는 경우도 힘들고요. 네. 그리고 조금 헤비하셨던 분이 또 다이어트 하신 분도 힘들고요. 네. 처음에 자기가 가졌던 몸으로 유지하려고 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반대의 경우다 똑같이 힘들다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게 어느 게 더 힘들다가 아니고 다 힘들다? 네. 저 같은 경우는 네. 이제 마른 상태에서 좀 네. 찌우고 싶은 상태가 되고 싶어서 네. 계속 지금 증진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지금 10년 넘게 계속 트레이닝 하면서 계속 살을 찌워왔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그건 살이 아니고 근육이 아닐까요? 네, 안 그래도 어느 정도 체지방은 또 붙어 있겠죠. 네네. 그러다 보니까 원래 마른 쪽으로 가려고 하는 성질이 있다 보니까 제가 다이어트성 운동을 하게 되면 체중은 급격하게 빠지는데 네. 또 올라가는 경우는 저 같은 경우 덤인 상황이거든요. 이렇게처럼 그러면 처음에 살을 찌우려고 운동을 하신 네, 거예요? 운동 시작했습니다. 그러시구나. 그러면 수입은 어떻게 조금 이야기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물론 천차만별이겠죠? 네, 역량에 따라서. 네. 기본적으로 그냥 아르바이트 개념으로 견습생으로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천차만별로 생각하게 될 건데 수익에 대한 부분은 레슨에 따라 가지고 네. 50% 가져가는 경우가 있고요. 그러면 이제 헬스장에서 센터에서 50%
또 본인 강사에서 50. 5대5. 네, 네네. 5대5 가는 경우가 초보자인 경우고요. 네네. 그리고 어느 정도 경력이 있으신 분들은 기본급을 어느 정도 확정을 받고 거기에서 레슨비에 대한 부분을 뭐 7대3, 네. 6대3 이런 식으로 설정이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죠. 능력이 있을수록 본인의 네. 이제 가져가는 그게 높아지는 건 당연하죠. 예.